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온열질 환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농촌이나 고령층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30년 개통 목표인 남부 내륙철도에 KTX 역사가 들어설 고성군이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중심으로 주거, 상업시설 등을 갖춘 미니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최근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성남 이전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창원시에 이어 경상남도도 발벗고 나섭니다. 경남도는 홈구장 시설 개선을 위해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산사태로 피해를 본 산청군 생비량면 상능마을 주민들이 복구 대신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산청군은 현재 이주단지 조성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질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 하지만 축사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소 여물을 주고 축사를 정리하다 보면 온몸은 어느새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쉴 새 없이 선풍기가 돌아가지만 축사 내부 열기를 낮추기엔 역부족입니다. 원래 평균으로 한 8시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6시에 일을 시작해서 12시에 마치는 입장입니다.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일을 시키는 저도 미안하고 그래서 12시에 거의 점심 먹고는 거의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너무 더워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른 폭염이 시작된 올 여름.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진 가운데 29일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는 38도에 육박했습니다. 장마가 가져다주는 기온을 좀 이렇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그 구름이 덜 끼었다는 얘기거든요. 장마가 빨리 끝났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제 국민들이 7월 초에 그러니까 그때 비가 와야 될 장마철에 장마가 안 오고 햇빛이 쨍쨍 쬐거든요. 그래서 7월 초에 폭염이 일찍 나타났기 때문에 찜통더위가 이어지며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경북 성주에선 70대 남성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다음 날 경북 칠곡에서는 벌초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심정지로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 결과를 보면 5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454명, 추정 사망자 수도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탈진과 열사병, 근육경련 등으로 나타나는 온열질환.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증상이 가볍더라도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어지럼증, 탈진감 등 온열 질환이 의심되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몸을 조이고 있는 옷은 느슨하게 풀고 물수건이나 선풍기로 체온을 낮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의식이 있으면 물이나 이온 음료를 조금씩 마시게 하고 의식이 없거나 회복이 안 되면 바로 119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평소보다 한층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7월 집중호우로 경남에서는 28일 기준 재산 피해가 6,932억 원으로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는 28일 오후 3시 기준 33,953건, 6,93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국가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입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유산을 포함해 도로와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피해가 약 6,100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또 주택은 1,300여 채가 침수되거나 파손됐고
가축 19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사유시설도 82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반은 지난 주말부터 경남의 집중호우 피해 현장에 정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중앙부처와 경남도, 시군 공무원, 민간 전문가 100여 명이 다음 달 2일까지 조사합니다. 조사반은 피해가 발생한 국가관리시설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 가운데 추정 피해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복구비가 5천만 원 이상인 시설, 시군이 조사한 사유시설의 피해가 정확한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조사반은 다음 달까지 국비 확보 등 복구 계획안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산사태로 피해를 본 산청군 생비량면 상능마을 주민들이 복구 대신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산청군은 상능마을은 현재 마을 집안이 통째로 내려앉고 쓸려나가 복구하는 대신 새 이주단지를 만들어 마을 전체를 옮기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현재 상능마을 주민들은 임시 대피소인 한 초등학교에 머물다 이번 주부터 주변 숙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청군은 대체부지 마련과 예산 확보, 이주단지 조성 등의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령군의회가 의령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령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과 농경지와 주택 등이 침수돼 국민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령군은 전체 인구의 42%가 65세 이상 고령으로 재난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거나 복구 작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령군은 대의면을 중심으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513mm의 비가 내리면서 의령군 추산 59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사업 추진으로 KTX 역사가 들어설 고성군에서는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중심으로 교통, 관광, 주거 등의 기능을 갖춘 미니 신도시 조성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고성군은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고성군 시가지가 한눈에 보이는 고성읍 송악리 일대입니다. 지금은 벼가 무성한 논이지만 오는 2030년이면 남부 내륙철도 KTX 고성역이 들어섭니다. 고성군은 이곳에 1,225억 원을 들여 교통, 관광, 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스톱 터미널과 스포츠 시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 등이 들어섭니다. 지난해 투자 선도지구 지정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잠시 주춤하는 듯했지만 다행히 공공토지 비축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부지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고성군은 역세권 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 투자 선도지구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투자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국비 100억 원이 지원이 되고 또 각종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속도가 좀 더 붙을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와서 고성을 좀 살리고 자기 나름대로 다 분야가 틀리잖아요. 잘 해가지고 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인구 5만 명대가 붕괴되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 역세권 개발로 인구 감소와 지역 침체를 극복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게 고성군의 희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최근 프로야구 NC다이노스의 경기도 성남시 이전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창원시에 이어 경상남도가 발벗고 나섭니다. 29일 경상남도는 창원시와 NC구단의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NC다이노스와 지역 상생을 위해 경남도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남도는 창원 NC파크 외야 관중석 2,000석을 늘리고 전광판 추가 설치, 주차장 증축 등 야구장 시설 개선을 위해 경남도비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경남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야구 관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홈 경기를 연계한 관광 상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의 조기 개통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시간을 연장하는 등 국토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NC구단은 지난 5월 말부터 연고지 이전을 시사했으며 창원시에 21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창원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협상은 지금 성실하게 대기 진행 중에 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 이전권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상하고 있는 중이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반응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과 창녕, 하동 지역 221만 제곱미터가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됩니다. 경상남도는 7월 30일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창녕 대합 영남산단, 하동 대송산단 일원이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시군의 기회발전특구에서는 36개 기업이 입주해 1조 5,700억 원의 투자와 1,8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5년 100%, 추가 2년 50%가 감면되고 국비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지난해 고성 양촌, 용정 일반산단,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창원 국가산단에 이어 밀양과 창녕, 하동까지 경남에서는 모두 660만 제곱미터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경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 단위 상한 면적인 660만 제곱미터를 100% 달성했습니다. 경남 지역 대학생들이 다음 달부터 인상될 시내버스비를 두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상국립대와 국립창원대, 경남대 등 10여 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경남 시내버스비 인상반대 대학생 모임은 29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비 인상은 단순히 교통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생의 노동, 주거, 학업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저렴하고 안전해야 할 도민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위험하고 비싸기까지 하다면 도대체 이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월세와 공과금, 식당 밥값까지 안 오르는 게 없는 요즘 시내버스비가 13% 이상 인상된다는 소식에 대학생들은 살아갈 날이 막막하다라면서 경상남도는 시내버스비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경남 도내대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경남 시내버스비 인상안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생 약 91%가 경남 시내버스비 인상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전력 자립률 13.5%, 온실가스 13.2%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제7차 지역에너지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2023년 대비 분산형 전원을 274% 확대하고 에너지 수요를 기존 대비 15.3%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태양광, 해상풍력,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2023년 대비 390% 확대 보급하며 총 7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시민 1000여 명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023년 부울경 지역 청년층 1인 가구가 33만 2천 가구로 2015년 대비 8만 6천 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동남권 1인 가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년층은 2015년보다 1인 가구가 16.2%포인트 증가했고 중장년층은 5.8%포인트, 고령층은 4.7%포인트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령층 1인 가구는 16만 1천 가구가 늘어 증가 가구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빈집 철거 명령 유예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빈집 철거는 정비계획 수립 후 6개월 유예 기간과 60일 이행 기간을 거쳐 최소 8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유예 기간을 4개월 줄여 철거 기간을 4개월 내외로 단축하고 철거 명령 요건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법적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곽 의원은 빈집 문제는 도시 쇠퇴와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신속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